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를 읽어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사랑해요 김어준. 트바로티 팬클럽 여러분 고마워요. 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제 사랑의 콜센터 일부를 저는 이제 운동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뭐가 안 보이긴 하네. 왜냐면 김호중 씨가 워낙 체격이 그중에 제일 좋으니까. 근데 안 그래도 운동 끝나고 잠깐 샤워하고 바로 집으로 와서 이제 아이들 재우려고 하는데 우리 트바로티 팬클럽 여러분들이 글을 몇 개 올렸어요. 교수님, 지금 김호중 님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지 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올려서. 근데 뭐 제가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근데 느낌상으로 편집본 보면 알아요. 왜냐면은 근데 이게 보니까 요번 주에 녹화해서 편집 요번 주 못합니다. 이 분량이 2시간 많이 넘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 녹화를 해서 막 바쁘게 편집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뭐 TV조선의 대변인은 아니에요. 사랑의 콜센터. 왜냐면 또 제가 잘못하면 욕 죄송합니다. 뒤지게 얻어먹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2시간 반 편집하잖아요. 그럼 거의 3박 4일을 편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권 교수님 어떻게 녹화가 그런 일이 나옵니까? 라고 하는데 녹화 충분히 나옵니다. 대신 이런 일은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방송사에서 생길까 말까 대형 사고입니다. 예? 저도 잠깐 읽는데 분명히 1시, 3시는 2시간 했는데 11시, 1시는 착각해서 3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는 분명히 잘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그게 제일 무서워요.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그래야지 이게 안 꺾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대 크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일 줄어들 겁니다. 왜냐? 초기에는요, 대본 넘으면 다 검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검수하는 사람이요 2시간 반 동안 뭐 우리야 미스터 트롯 7인방 팬이니까, 사랑의 콜센터 팬이니까, 김호중 팬이니까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고 한다는 게 방송이기 때문에 처음에 딱 한두 번만 보고 안 봅니다. 아마 요번 주부터 다시 볼 겁니다. 왜냐면 누군가 작살 하나 났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김호중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알아요. 저도 김호중을 좋아하는 트바로티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방송을 31년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TV조선이 바보 아닙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바보 아닙니다. 왜요? 어제자로, 그러니까 김호중 씨 기사에가 의하면 그때 32,000명, 35,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녹화 당시에. 근데 어제 업그레이드 된 걸 팬들이 없는데 이미 트바로티가 5만 팬카페가 넘었어요.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럼 그 5만 명의 시청자가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 70대 그리고 30대도 있습니다. 이 시청자 무시 못합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있고요. 또 이 팬덤이라는 건 뭐냐면요, 5만 명이 500만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오겠지 하는데 제가 답변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올린 글에는 제가 어떻게 올려드렸냐면은, 선생님 혹 그때 김호중 씨가 자기 어머니와 소속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이 좀 있으니까 중간에 편집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제 그 지난주 녹화라고 생각 못하고 요번주 녹화, 그러니까 저도 착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이 2시간만짜리를 이렇게 편집 빨리 못합니다. 근데 혹시 그것 때문에 뭐 소속사와 얘기하면서 해서 잠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얘기를 해서 그때 다른 녹화가 있어갖고 늦게 와서 2부 때부터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가능성. 저는 요거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이 편집하는 PD들이 다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통으로 보는 메인 PD가 있으면은 그걸 통짜로 나눠서 편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자기 담당 가수가 나오면은 자기 담당 가수 인서트를 원샷이라고 해요. 원씬. 네? 딱 인서트 샷이라고 권영찬이 딱 있으면 말은 안 해도 딱 한 씬. 근데 거기에 김호중님을 내가 못 봤어요. 일부 운동할 때. 그러면은 자기네가 담당한 가수 나오다 보니까 자기네 인서트를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2부 때는 김호중님 모습이 인서트에 계속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 아주 우리 투바로티를 말려 죽이려고 계속 쫀득 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팍 하고 터뜨리려고. 그러면 더 기쁜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왕이면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워낙 긍정적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혹시 다른 녹화를 하고 오느라고 좀 늦어갖고, 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노래부터 뜨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풀샷에서 빠져요. 그리고 저도 녹화하다가 다음 스케줄이 있으면 다른 연예인도 그래요. 아, 미안한데 나 여기까지만 찍고 가겠다. 사전에 얘기하면 됩니다. 중간에 가면은 나쁜 놈 취급받는데 사전에 미리 다 소속사와 조율하면 다 됩니다. 요게. 그리고 2부에 나오니까 그때 돼서 와! 하고 막 또 저한테 토시니까 저도 기뻤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시면 병들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저 하나 귀찮은 건 괜찮은데 그렇게 막 보시다 보면은 안 나오면 혹시 우리 호중님 잘린 거 아니야 무슨 생각해서 막 이 불안에 불안을 넣고요. 그 불안이 걱정을 넣고요. 그 걱정이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뇌에선 코티졸이라는 성분을 하면서 온몸이 경직이 돼요. 그럼 막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혈압도 올라갑니다. 당지수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들.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40대, 50대, 60대, 70대. 저도 박사학위 받느라고 몇 개월 밤새는 바람에 초기 당약을 먹고 있거든요. 우리는 안정이 중요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시는 거 대신 이럴 수 있어요. 2시간을 잡았는데 우리 호중 씨가 안 나왔어. 그때는 데모 하셔야 됩니다. 예? 화내셔도 됩니다. 근데 1부 때 안 나왔다고 해서 2부 때까지 안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몇몇 분들이 제가 이제 저희 회사 권영찬닷컴에 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제보 메일을 주세요. 그래서 그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그분이 유튜브에서 저기 그 DC 인사이드인가 거기에서 뭐 판매하는 것도 다 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 또 얘기하는 그 우리 유튜브 분이 한 내용도 저 방송 다 봅니다. 저야 다 조율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전 회사 직장 다닐 때 거기에서 또 부장 데스크가 제 외대 후배예요. 그래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이제 그분도 이제 김호중 씨 방송은 이제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굳이 제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권영찬이라는 교수는요, 싸움은 말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흥정은 붙여야 됩니다. 왜냐면 흥정했을 때 자꾸 그래서 연예인들이 소속사가 없대 저희 회사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대신 제가 다른 소속사로 갈 때 야 몸값 얼마 해서 중간에 조율 다 해줍니다. 너 안 돼. 더 받고 가라고 다 조율해 줍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 싸움은 말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한 분 한 분 속상한 건 알아요. 근데 이 싸움을 내가 부추기잖아요. 그럼 그게 불똥이 다 호중 씨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그분도 제가 방송 봤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또 30% 앞으로에 생기는 30% 수익을 달라는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조율을 잘 하시고 아마 또 전 소속사도 그렇지만 지금 소속사 대표분한테 좀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지경 될 때까지 김호중을 보호 못했냐? 사실은 사람은 이 지경까지 올 거라고 생각 못합니다. 어제도 우리 전 서울시장이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될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깜짝 놀고 어제 네이버 실검에 전부 10개 중에 8개가 그분의 소식이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라서 제가 좀 이따 그건 또 간단히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코멘트는 전할 텐데 중요한 거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셔야 돼요. 김호중을 볼 때는. 바짝바짝 하잖아요. 요 정도는 보여요. 근데 제가 더 가까이 가볼게요. 제 얼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다 보입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 제가 일부러 이거 안 떼요. 왜냐면 떼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공 교수 방송 너무 좋은데 지혜 10살 7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거 안 떼는 거예요. 저 사무실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제 화면에 김호중 씨 노래 나갈 때 김호중 씨 화면을 넣을까 말까 고민은 해요. 왜냐면은 제가 진솔하게 울거나 표정도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조그맣게 맡으라고 해요. 조그맣게 파고 그거를 할지. 근데 그거 하면은 편집을 하루나 이틀 동안 해야 돼요. 그러면 빠른 소식은 못 전해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사랑의 콜센터 하면 사랑의 콜센터 바로 다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막 그걸 다 일일이 다 들고 싶은데 그러면은 호중 씨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호중 씨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소속사 대표님 워낙 실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호중 씨랑 잘 얘기해서 그걸 좀 잘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싸울 시간에
저거 조금 하기라도 왜 어떤 분이 그래요. 소탐 대신 안 했으면 좋겠다. 교수님 맞습니다. 어느 정도 합당한 금액이라면은 자꾸 줄여갖고 이해를 시켜야죠 상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만약에 정말 매니지먼트를 했던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요만큼 들어갔으니까 나도 아쉬우니까 나도 보상비로 주고 좀만 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수익의 30% 달라는 거 그거는 미국도 못 그러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대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자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답변 못 드려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니까 너무 감사해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일일이 하다 보면 애들도 봐야 되고 중간중간에 뭐 하고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좋아요는 계속 눌러드립니다. 심지어 제 욕하더라도 좋아요 눌러드립니다. 왜? 욕할 권리 있어요 저는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호중씨 욕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트바로티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제가 블라인드 처리해버립니다 전부. 근데 제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좋아요 누른다니까요. 욕하느라고 수고하셨잖아요. 그 욕을 먹잖아요. 저 오래 살아요. 저 오래 살아야 돼요. 10살, 7살 두 아들이. 제가 60대도 첫째 17살밖에 안 돼요. 왜 오늘도 제가 지금 염색을 하러 가야 되나 마나 고민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편하게 기다리시다 보면은 해결될 건 해결되고 또 권영찬 교수가 짜잔 하고 막 곡사포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호중 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호중 씨를 만나서 좀 도와주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제가 가잖아요. 문 안 열어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상담심리학 교수는요. 찾아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상담심리 윤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호중 씨나 소속사에서 권 교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저는 돈 안 받고 도와줄 수 있어요. 충분히 먹고 사니까요. 근데 그게 상대에서 요구를 해야지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안티 중에 몇 분이 당신 개그맨 출신인 거 봤는데 요즘에 뭐 방송해? 그리고 대학 교수 맞아? 자랑거리가 아니라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연세대학교 상담 코칭 대학원에요. 저 들어갈 때까지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후배들부터는 시험을 안 보고 면접으로 다 봤거든요.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뽑혔습니다. 6개월 공부했고요. 그리고 상담 코칭 대학원 석사 학위 받았고요. 정식 과정 거쳤고 연대 코칭센터에서 인턴 과정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 기업에서도 권영찬 씨 거기 그냥 CEO 과정 비학위 과정이라고 합니다. 학위를 안 줘요. 비학위 과정 나왔는데 자기가 연예인이니까 학위 과정 나왔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 언제든지 서류 줄 수 있어요. 성적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아이 육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박사는 생각도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우물을 파다 보니까 김호중 씨처럼 성악을 시작했는데 이거 우물을 파다 보니까 트로트까지 온 것처럼 안 되겠다. 그래서 국민대학교에 문화심리사회 박사 과정을 마치고 수료라고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논문 쓰느라고 다른 건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다시 한 번 더 해. 떨어진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세요라고 해갖고 3개월 밤새다가 그리고 당 걸리고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정정당당히 받았고 대한민국 연예인 1호고 그리고 나중에 해외 언론사에 자꾸 저를 찾아와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전 세계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나 연예인 출신 상담 심리학 박사 관련은 저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냥 얘기 드린 거고 그리고 저 남의 일이 잘 안 껴요. 제가 남의 일에 낀다고 해서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근데 제 후배잖아요. 제 직속 가수 후배는 아닌데 제가 케어하고 있는 연예인 쪽에 있는 김호중이라는 후배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그 김호중을 좋아하는 팬들이 너무 속상한 게 저는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트바로티의 한 명이고요. 그리고 미스터트롯 7인방에 카페에 있는 거 제가 다 가입했습니다. 왜냐면 스케줄 알려고요. 근데 다른 데는 소속사가 그러니까 스케줄을 잘 안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는 스케줄 딱 올라갔으니까 제가 방송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호중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한부모 가정 사랑에 제가 운영위원이고 상담사고 치료사예요. 누구보다 한부모 가정을 옆에서 많이 지켜봐서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다 답변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답변으로 끝나면 안 돼요.